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도 대전 현충원에서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참석하고 싶었지만은 여의치 못해서 이 먼 곳에서나마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장례 기간 내내 주사파 극단주의자들은 백선엽이가 어떻게 전쟁 영웅이냐, 그는 친일파다, 동작동 현충원 어림도 없는 일이다, 대전 현충원 거기도 안 된다, 이런 이 악착 같은 반론 제기가 있었지만은 오늘 대전 현충원에 안장케 되었습니다. 동작동 현충원에는 6.25 전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월남전 전사자, 6.25 전사자 중에는 저 개인적으로 저희 고종 사촌 형님이 1950년 7월 중순에 자원 입대해가지고 8월 중순에 낙동강 전설에서 전사했고 동작동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장병들과 함께 그가 묻히기를 원했으나 끝내 살아있는 우리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이 극좌파들은 온갖 소리를 내뱉었는데 드디어 어제 그저께는 아주 돌출적이고 망발에 가까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노영이라고 하는 50대 여자 변호사가 종편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선엽이가 어떻게 6.25 전쟁 영웅이냐? 그는 북한 동포, 북한 주민에게 총을 겨눈 사람 아니냐? 그를 어떻게 전쟁 영웅으로 추앙할 수 있느냐? 따라서 그는 국립묘지 어디에도 묻힐 자격이 없다, 이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변호사니까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좌파적 생각에 이거 매몰돼 가지고 김일성주의, 주사파는 그 핵심이 김일성의 민족주의 노선을 추승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동과 모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일으킨 남침 전쟁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1950년 7, 8월 대구 근교의 다부동에서 북한군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산까지 밀려서 아마 추정 그때는 지금쯤 제주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밀린 장개석이가 대만에 총통부를 설치한 그런 형국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장병들 앞에서 사단장이 1사단장 백전엽 준장이 내 뒤를 따르라, 내가 머뭇거리면 나를 쏴라 하는 이런 아주 눈물겨운 호소, 절체절명의 순간을 이렇게 돌파했고, 그 뒤에 이제 9.28 서울수복 이래까지 1사단의 눈부신 활약으로 북진에 성공하게 됐고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격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노영희 변호사와 그와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체제 아래서 박찬정 변호사도 있고 노영희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체제가 언제 성립했느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땅덩이로 뚝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국민이 되고, 그래 지금 이 현 체제가 유지돼서 좌파, 주사파를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에 대통령도 나오고 비서실장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거기에서 노영희 변호사나 박찬정 변호사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체제가 언제 생겼느냐 이거지. 6.25 전쟁에서 북한군 김일성 군대에 밀려가지고 저 남해안까지 쫓겨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적 변호사 자격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 질서를 우리로 하는 정부가 탄생됐고, 이 정부가 그 2년 뒤 6.25 전쟁에서 위기에 몰린 것, 이 위기를 극복해서 이 체제가 유지되도록 한 그 전공의 수훈 갑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제조지은을 우리가 백선엽 장군에게 갚아야 하는데 왜 북한 사람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다고 그가 친일파라고 동작동은 고사하고 대전에도 묻힐 자격이 없다고 이게 망발이에요. 정신감정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백선엽 장군 또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라고 규정한 것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친일파 인명사전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임의단체고 민간단체고 주사파들이 중심에 대해서 만든 단체고 따라서 그 단체가 임의로 만든 친일 인명사전이 이 젊은이들에게 이게 국가기관에서 공공의 의논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역사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 공약으로 걸어야 됩니다. 친일인명사전을 폐기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건 폐기하고 국가가 다양한 계층의 이견을 들어서 다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해야 된다. 이걸 선거 공약으로 내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편찬할 때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군 또는 관동군의 중대장급으로 부역행위를 한 자, 대위계급장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만주군, 일본군 대위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자 이렇게 포안을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 다시 뒤져보니까 박정희가 중위였고 박정희를 반드시 친일파로 몰아야 되는데 대위로 해버리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위로 내렸다.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만주국 군관으로 1943년, 44년 그때 만주군의 특설대에 배치된 초급장교였었는데 이것이 우리 항일 독립군을 저격하는 부대였다. 이렇게 그렇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를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1940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주의 항일연군 김자진 장군은 이미 1930년대 초에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했고 홍범도 장군은 그 무렵에 이미 소련령, 노령으로 가서 거기서 어떤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그걸 1940년 그 이전에 이미 김일성 게릴라 부대 1개 중대 병력에 해당하는 소련 계급장을 단 그 게릴라 부대는 이미 러시아 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다 도피한 상태고 만주에는 팔로군만 남아있어요. 팔로군, 중공인민해방군만 남아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동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팔로군들이 우리를 외적으로 취급해갖고 공격할지 모르니까 이걸 막아달라고 하는 특설대에 진정을 했다고 하는 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간도 특설대의 활동 그리고 백선엽 장군 등 관동군, 한국군 초급 장교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철저하게 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인문경영연구소장을 맡아서 이를 운영하고 있는 유광종 씨가 이미 10여 년 전에 간도 특설대의 존재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행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한 책이 방대한 책이 지금 발간되어 있고 다른 이들도 이 방면에 많은 저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도 특설대에 소속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민족 광복군을 저해했다, 살해했다라고 하는 황당한 허위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백선엽이가 친일파다라고 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선엽 장군의 발인 추모 기간에 우리 일반 국민 절대다수는 그가 6.25 전쟁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친일파라고 하는 것을 모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화문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추모식장에는 어제 그저께는 비가 쏟아지는데도 밤늦도록까지 우산을 쓴 행렬이 길게 늘었었고 어제는 밤늦게까지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친일파며
동작동에 묻힐 자격이 없다라든지 하는 것을 일거에 씻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연결식이 있는 이 순간까지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방문하거나 혹시나 대전 현충원이지만은 그 연결식장에 국가 원수,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으로 혹시나 참석하나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의 기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후일 우리 헌정사의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사후에도 홀대한 이 집권 세력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고 국가 원수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조지언을 망각한 이 일은 헌정사에 반드시 기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황망한 가운데 오늘 대전 현충원에 안장케 되었습니다. 백선엽 장군님 편히 쉬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이 조국을 지키는 그 열의를 우리들에게 뿜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원해 맞이하였습니다.